지난해 겨울 한인사회의 주요 이슈를 파헤치고 시청자들의 심층적인 보도를 전달하기 위해 시작한 KBS 아메리카 시사안타. 프로그램 초반에는 지금까지 한인사회에서 단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심층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50회를 넘긴 지금 과연 시사안타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다음 시사안타는 어떤 내용을 다룰까? 라고 관심 가져주시는 시청자들이 더 많습니다. 시사안타 첫 방송 이후 지난 1년 동안 저희는 한인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파헤치고 또 파헤쳤습니다. 그간 정말 많은 주제들을 다룬 것 같은데요. 오늘은 스튜디오에 시사안타를 취재하고 있는 김경희 기자, 이우수 기자, 그리고 김지은 기자와 다 함께 그동안 시사안타에서 다뤘던 내용과 취재 후기 그리고 그 뒷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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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일 기자, 저희 시사안타에서 제1회로 다뤘던 이제 토픽인데요. 2017년 1월 28일 실종돼서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은 일레인 박양. 혹시 추가로 나온 증거나 업데이트 있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사안타를 할 때 그 1회 때 일레인이 실종된 지 이제 316일째 되는 때였는데요. 네. 사실 자동차가 발견이 됐습니다. 실종이 된 이후 5일 만에 이제 말리부 지역 해변가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증거라든지 단서가 발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아직도 좀 오리무중에 지금 일레인은 지금 전혀 어디서도 지금 단서라든지 아무것도 발견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 당시 일레인의 어머니의 이제 기자회견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네. 혹시 어머니께서 새로운 루트나 아니면 가족들의 이제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일레인이 사라졌고 지금 2년이 가깝게 집에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의 품에 안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일레인 양의 어머니 수잔박 씨는 사실 지금 단 1분 1초도 지금 굉장히 힘들죠, 상황이.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 굉장히 일에 몰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동안은 또 다른 것들을 좀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전화 통화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고요. 지금 어머니 좀 심경이 어떠세요? 아유, 하루가 편한 날이 없죠. 그냥 아직도 살아 있었으면 희망도 있고 어떨 때는 세상 떠났구나 하고 아주 그냥 하루가 편안한 날이 없죠.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 한 시간 편한 날이 없죠. 최근에 그 불난 것 때문에 매직 마운틴 근처에서 뼈 찾았다, 몸 찾았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크리스마스 여러 면으로 이렇게 보면 다들 기쁘고 그냥 딸 찾아오고 아들 찾아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허무하게 그냥 또 사건을 어떻게든 빨리 좀 더 진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글렌데일 경찰에서 이제 그 LAPD라든지 LA 경찰국이라든지로 사건을 한번 이전을 시키려고도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렌데일 경찰에서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전도 어려운 상태고 해서 지금 현재 의지할 곳은 어떻게 따지면 글렌데일 경찰서밖에 없죠. 그리고 또 사실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사설 탐정도 고용이 됐었고요. 또 인터넷상에서도 여러 활동들이 있었는데 인터넷상의 그 활동을 보면은 사실 지난 6월부터 이제 댓글이라든지 여러 관심에서도 지금 많이 멀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일레인을 찾기 위한 이 활동이 중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해왔던 이제 남자친구에 대한 이제 코멘트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혹시 남자친구에 대한 추가 증인이나 아니면 에비던스가 나온 게 있습니까? 사실 그 수잔박 씨, 일레인의 어머니죠. 네. 수잔박 씨도 계속 지목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남자친구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의 집에서 나온 다음에 사라졌으니까요. 그렇죠. 글렌데일 경찰에서는 일레인의 남자친구가 굉장히 수사에 협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증거가 발견된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자친구는 사실 용의선상에서는 있지만 집중 딱 한 사람을 포인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또 수사를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일레인의
엄마 수잔박 씨는 아직도 남자친구를 지목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또 경찰이 보기에는 딱 지목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아직도 용의자가 정확히 없는 상황이죠. 왜 남자친구 하여튼 그 글렌데일 폴리스 면에서 케이스를 맡았기 때문에 다른 데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고 그냥 하여튼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 면으로 계속 지금도 가끔 그 디텍티브 경찰서하고 이메일 주고받고 하는데 답변도 별로 빨리 안 해주고 그냥 기다리고 이메일 한번 보내면 기다리고 또 이메일 한번 보내면 기다리고 이런 상태죠. 그렇다면 이제 뭐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 한인 사회의 움직임 혹시 없나요? 한인 사회도 많이 지금 적극적으로 돕고는 싶지만 사실 한인 사회가 막 나서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먼저 도와주세요를 외쳐야 되는데 이 또 사실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알지만 약간 그 가정사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한인 사회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 아빠가 별로 이렇게 알려지고 막 소문나고 뭐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을 계속 포기 안 하고 하는 거를 그쪽에다 알려주면 또 분명히 그게 뭐 라디오나 신문에 나오면 또 귀에 들어갈 테고 제가 못 드리는 말씀이 몇 가지 있어요. 사실 지금 저희 한인 사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지금 일레인이 벌써 우리 한인들에게도 많이 잊혀져 있거든요. 방송을 보신 분들은 꼭 제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일레인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수 기자, 저희 시사한타에서 이제 애프터 아워죠. 이제 심야 영업 실태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뭐 그 이후로 혹시 한인 사회가 좀 변화가 된 뭐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 시사한타 그리고 흔들리는 한인타운 그 불법 영업 심야 영업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 함께 네.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당시 그 LAPD와 공조를 해서 저희가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시작을 할 때는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소문이 있었지만 제가 좀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해서 정말 실제로 그쪽에 가서 확인을 몇 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재를 들어갔었는데요. 상당히 좀 삼엄한 경비가 있었고 조금 경계를 많이 합니다. 손님들을 보지 않은 분들은 좀 이렇게 약간 의심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경계하는 눈빛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봤을 때 그 단속이 이제 저희가 취재가 나가서 시사한타 방송이 나간 이후에 한 일주일이 안 됐을 겁니다. 바로 그 사법당국에서 단속이 이루어졌고 정말 이게 그 시사한타의 효과라고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많은 업소들이 그 방송 이후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직접 취재 나간 업소도 이제 문을 닫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 문을 닫게 된 이유에 갔다가도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많았었는데요. 뭐 한인 상권을 죽이려는 것이냐, 이게 정말 잘못된 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영업하시는 업소들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돼야지 바른 이제 경제가 올바르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가게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이걸 하소연해야 되냐 이런 말씀으로 오히려 저희는 질타도 받았지만 격려를 더 많이 받았던 그런 취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 주류 판매 시간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 17회 정도에서 다뤘었는데 그 주류 판매 연장안이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제기가 됐었고 잘 아시겠지만 그 스캇 워너 위원께서 발의를 했죠. 새벽 2시는 너무 짧다. 4시까지 연장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제리 브라운 지사의 서명을 받지 못해서 결국에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이게 사회적 이슈가 있을 당시에 한인 업주들 그리고 소비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많이 만나 뵙고 많은 한인들이 사실 뭐 범죄나 여러 가지 우려가 뭐 음주운전 이런 문제도 우려가 되지만 사실 한인타운 상권이 좀 아직도 약간 더 지금 계속 침체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필요로는 새벽 2시보단 4시까지가 맞다라고 좀 지지하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은 기자, 이번 2018년도에 이제 미투 열풍이 굉장히 크게 불었는데요. 뭐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뭐 글로벌리 미투 때문에 많은 이제 체인지가 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죠.
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미투 열풍은 먼저 할리우드 연예계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하비 와인스틴이 성추행 사건이 불거져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일었는데요. 저희가 5회 때 다룬 주제입니다. 미투, 여전히 숨어있는 한인 여성들이란 주제였는데요. 저희가 지적한 것은 보통 미투 운동하면 여성들이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사회적 이슈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한인 여성들은 피해자가 더 숨어버리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이게 한국 문화 차이일 수도 있겠고요. 저희는 이런 거를 지적을 하면서 당시 피해 여성들도 만나봤는데 단 한 명도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미투 캠페인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이런 이해나 그 인지도가 많이 늘어난 건 맞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내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도움을 받기는 아직까지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성폭력이나 성희롱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가해자가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거라면 직장 내에서 좀 파워가 있는 그런 분들이 경우가 사실은 다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는 아직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조금 힘들어요. 네, 그렇다면 미투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회식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알려졌는데 혹시 여기 한인 사회는 좀 어떻습니까? 네, 한인 사회 연말하면 술들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 회식 문화도 미투 운동 때문에 조금씩 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밤 시간대 회식을 하게 되면 술을 많이 먹게 되고 술을 먹으면 정신력이 흐려지는 만큼 이런 미투에 오르내릴 만한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사전 예방 차원에서 회식을 점심으로 옮겨서 점심 회식으로 술은 없이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요. 남자 회식, 여자 회식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좀 교육 같은 게 좀 강화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장인 50명 이상을 둔 직장 내에서만 슈퍼바이저급에 한해서만 2시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내년부터는 무조건 5인 이상의 직장이라면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슈퍼바이저급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김지은 기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피해자들도 직접 만났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숨겨진 이제 폭탄 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한인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클레임을 가지고 나오려면 어떤 것들이 한인 사회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인 사회의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직장 내에서는 여성이 커피를 타오온다던가 아직 네. 그런 문화가 한인 사회에서는 아직 그렇죠.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이런 걸 좀 유념을 해주시고 사전에 막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기자, 아직까지도 화제되고 있는 토픽이죠.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네네. 지금 주식 시장이 폭락한다, 다시 플러스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계속 하락하고 있죠. 네,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하다가 사실 지금 잠깐 정체되긴 하지만 이게 말 그대로 가상화폐 우리가 실체가 없는 돈 하면서 저희가 시사한타 10회를 통해서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때는 사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가 한 $10,000 정도였거든요. 지금 현재 한 $3,000 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는 누구한테도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일단은 첫째로 돈이 올랐기 때문이죠. 1년 만에 26배 이상이 오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이제 미래의 화폐로도 이제는 충분한 자리매김을 하고 이 돈이 바로 미래의 이제는 새로운 솔루션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해결책이다 네.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비트코인 투자 설명회를 제가 갔었는데요. 투자 설명회는 이제 비트코인은 가격이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 이외에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여러 코인들이 있는데요. 이를 보고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알트코인도 굉장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 설명회는 알트코인 중에서 자신들이 알트코인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으니 자신들에게 돈을 투자하면 이 잘 오를 것 같은 이 알트코인을 사서 더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이런 이런 설명회였거든요. 정말 이 설명회에서 이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말이 정말 그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은 끝났다라든지 굉장히 지금 사실 살면서 열심히 살고 지쳐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새로운 신락하는 희망이다라고 하니
뭐 많은 분들이 귀를 좀 솔깃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는 어디도 없죠. 뭐 어떠한 내용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설명이 어디도 찾아볼 수 없죠. 싹 없어졌습니다. 이우수 기자, 그렇다면 저희 시사한타에서 이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여러 한인 기업들이 이제 광고를 내고 이제 운영하는 그런 실태를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죠. 그 이후로 많은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그 컨텐츠라는 것은 그 대한민국의 지금 거의 5대 산업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막대한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저희 한인 사회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도 한류 컨텐츠, 한인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 저작권료가 없이 부단으로 이제 스트리밍이 되면서 거기에 오히려 이상한 광고들이 붙어서 굉장히 좀 어지러운 그런 시장 경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제보도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한 지적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취재 전담반을 한번 돌리면서 저희가 한번 집중 취재를 했었는데요. 한 달 정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이트의 이제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은 그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실제로 그 사이트들이 움직이는데 자본이 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 한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한인들의 기업이 한인 불법 콘텐츠 유통을 도와주고 있었던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봤을 때 왜 이런 광고주들을 만나면서 왜 이런 불법 광고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왜 이런 것들 방조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정말 무책임한 대답을 저희가 좀 들었었는데요. 사실 자기들은 몰랐다. 이런 사이트에 이런 우리 기업의 광고가 나가는지 몰랐다라는 그 반응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저희 시사한타가 지적을 하면서 그런 광고들이 많이 내려가고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뭐 지난 2번의 취재에 걸쳐서 그 시장에 뭐 메시지가 불법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일단 뭐 시청자들한테 경각심 그리고 불법 서비스를 통한 광고에 대한 이제 문제점 그리고 불법성 같은 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영세 불법이나 뭐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올라가 있는 그런 불법 사이트에 광고들이 많이 줄어든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청자들도 본인들이 보고 있는 게 이게 불법이구나 하고 느끼게 해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런 불법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KBS 시사한타에서 취재를 해주셔서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좀 많이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취재를 하시겠지만 저희 특히 이제 방송 미디어 쪽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저희 쪽 얘기를 많이 실어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면서 이런 불법 사이트에서 상당히 많은 배너들이 내려갔고 일부 사이트는 이제 자금난에 이제 허덕이다 보니까 광고가 안 들어오면 이제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이트들 거의 저희가 집계하기로는 저희가 조사한 거에서 한 60% 정도가 배너를 다 내리고 광고를 다 철회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한인 기업들이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에 광고가 나가는 걸 모를 수가 있죠? 일단은 그 모른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자기들을 대변하기 위한 생각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모든 광고주들은 광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광고에 얼마나 노출됐고 어느 지역에 노출이 되어 있는 광고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른다고 말하는 게 편한 것이 묵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광고가 굉장히 저렴한 단가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일명 그 벌크 형태라고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갖고 이제 있는 곳이 90005 지역 지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몇 번 노출이 얼마를 하면 굉장히 싼 단가가 책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인터넷을 보신 네티즌들이 뭘 접속을 할 때 뭐 한류 컨텐츠나 한국에 관한 것을 검색을 할 때 자동으로 기업 광고가 뜨게 되는데요. 그런 점들이 이런 사이트들의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불법 광고들을 이제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일단은 한인 기업들 그리고 네티즌들의 자각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런 광고를 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봤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추후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출할 수 있는 컨텐츠가 줄어들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좁아지고 결국 세계적인 경쟁이 약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도 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불법 컨텐츠를 유통하는 사람들의 적절한 법적 처벌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이 개선됐으면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경일 기자. 그렇다면 우리 시사한타에서 진짜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윌쇼 사립 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다뤘는데요. 네네.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윌셔 사립초등학교가 지금 올해 폐교를 했죠. 8월 2일자로요. 폐교가 됐고 이 폐교가 된 이후에 지금 그 윌셔 사립초등학교 부지가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이 땅이요. 이 부지가 지금 현재 그 행콕팍 지역이고요. 또 지금 그 윌셔 길 쪽에 있지 않습니까?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게 지금 굉장히 큰 관심사죠. 근데 지금 이사회가 사실 이 땅에 대한 그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 권리는 근데 자체가 한인들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이사분들이 직접적으로 뭐 돈을 이렇게 해서 땅을 사거나 한 것이 아니죠. 사실 이우수 기자도 이 관련돼서 뭐 계속 먼저 취재를 했었고 저도 같이 함께 취재를 했지만 이 땅에 대한 이 권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이사회의 것이 맞습니까? 땅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보면 그 이사회 정관에 따르면 권리를 뭐 소유한다 뭐 이런 내용은 없고요. 이사회가 그 땅에 뭐 임대를 마음대로 이제 이관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 가장 시사한타 어떻게 보면 저희 오랫동안 50회를 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가장 많은 에피소드로 다뤄졌던 게 그렇죠. 바로 이 윌셔 사립초등학교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윌셔 사립초등학교가 처음 저희가 시사한타를 할 때만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지적을 했던 부분이 우리가 한글 교육, 뿌리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교육기관이 없어지는 좀 마음이 아프고 자각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저희가 처음에 접근을 했었는데 네.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가 열리고 임대안이 좀 밝혀지면서 도대체 한인사회 정반대로 가는 그런 이사회가 과연 올바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이사회는 한인사회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귀를 닫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많은 시사한타의 주제가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사회가 결정한 임대안이라는 이 결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한인 사회의 직면에 있는 이 부실 운영이나 이런 문제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대안을 고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임대안 추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대안 추진을 하자고 한 곳은 사실 한 학교죠. 세원약 초등학교 그 뉴 커버넌트 아카데미였는데요. 지금 뉴 커버넌트 아카데미 측에서 지금 저희가 질문을 한 거에 대한 답을 얻은 결과는 현재 임대 논의가 중단됐다. 이사회가 임대를 논의하는 것을 중단했다라고 밝혔고요. 철회된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철회된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저희가 윌셔 사립 초등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그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분들과 여러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뉴 커버넌트 아카데미로부터 월 15,000달러의 임대료를 받고 그 다음에 한 50만 달러 정도의 그 리모델링비를 받기로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금 많이 또 낡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수 공사를 하고 그리고 임대 계약은 10년으로 지금 잠정 합의가 되고 있던 과정이었거든요. 일단 이 과정이 중단이 됐는데요. 그 남가주 한국학원 입장에서는 한국어 학교가 문을 닫았다. 근데 우리는 한국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학교였고 학교를 다시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뉴커버넌트의 많은 학생들이 한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를 그대로 운영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뿌리는 남가주 한국학원이다. 그리고 남가주 한국학원의 뿌리는 바로 주말학교죠. 주말학교지 윌셔 사립 초등학교가 아니다. 이것도 분리를 해요. 하지만 이 분리 과정에서도 또 그럼 분리를 하면은 말 그대로 그럼 주말학교 잘 하시고 지금 윌셔 사립 초등학교 부지가 있던 이곳은 한인사회가 함께 관리를 하면 되는 건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또 다시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면서 지금 왔다 갔다 약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가주 한국학원에서는 이제 월 그 임대료를 받고 그리고 또 공사 비용 처음에 한 50만 달러를 받아서 학교를 꾸준히 운영하려고 했지만 지금 일단은 뉴 커버넌트에서 임대 계약이 중단된 것은 뭐 언론에 의해서도 다 저희도 보도를 했고 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될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학교에 그 취재를 갔을 때 정말 돌아볼 때도 학교 건물이 굉장히 많이 낡은 상태였어요. 정말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네. 정말 임대안을 주장을 하고 있고 임차를 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은 이 임대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냈거든요. 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닝 문제 때문에 학교가
윌셔 사립초등학교가 아닌 학교가 거기 임차해서 들어갈 수 있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윌셔 커버넌트 아카데미도 이러한 법적 자문을 받았다면 아마 임대안을 지금 철회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사전에 이사회가 이런 걸 확인을 안 하고 임대안을 진행을 했다는 말인가요? 사전에 그 조닝 문제까지는 확인하지 이게 이제 논의가 된 것이 한 1년 정도 이제 되었는데 사실 사전에 이런 조닝 문제까지는 정확하게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한인사회와 이사진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올스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진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윌셔 사립초등학교 남가주 한국학원의 총체적인 문제는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LA 총영사관과 전혀 소통이 없다는 점입니다. 네. 지난번에 그 공청회 때도 남가주 한국학원의 이사진들이 전혀 참석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금 언제 열릴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조금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와서 한인 커뮤니티가 반대하는 입장을 하더라도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사회의 진정한 생각은 무엇인지 서로 더 많은 교감과 이해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지난 1년 동안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 시사한타를 진행해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앞으로도 정말 좋은 주제 그리고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열정적인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사한타는 지난 1년간 한인사회의 다양한 주제를 놓고 다각도로 접근하며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내년에도 시사한타 팀은 한인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한인사, 한인들의 뉴스가 알린 시사한타.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은 한 가지 법은 민사상의 소송을 통한 방법밖에 없습니다.